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집을 바꿔야 한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전립선 질환은 집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집이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아연 전달 통로인 집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뭔가 잘못 챙겨 드시는 식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약국에 오셨던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 전부터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 소팔메토를 꾸준히 드셨고요. 3년 동안 병원약을 드셨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점점 커져서 그 크기가 80g 이상인 분이셨어요. 정상 전립선 크기가 20g 이하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되시죠? 이것저것 해봐도 점점 커지기만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으로 제일 유명한 한의원도 5개월 정도 다니셨다고 합니다. 한약, 뜸, 침 치료를 받았는데 그 한의원에서 포기를 선언하셨다며 제게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전립선 크기가 너무 커서 요도를 압박하는 상태였고요. 소변을 누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태여서 전립선의 압력을 줄여 소변을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죠. 너무 심각한 상태셔서 2년 걸릴 거라 말씀드렸고요. 몇 개월 만에 병원에서도 그 유명한 한의원에서도 해결 못했던 것이 좋아지고 있다며 약사님이 최고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1년 반 이상 꾸준히 진행하셨고 더 이상 소변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되셨죠. 전립선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분의 케이스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분은 전립선이 악화되기 좋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딜 가도 해결이 안 되셨던 거죠. 이분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열이 심각했습니다. 전립선은 간경락이 진하기 때문에 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간이 있거나 강한 화기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 간에 과부하가 걸린 분들은 전립선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전립선이나 소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간열을 빼고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고 지방간을 같이 개선시켜야 전립선도 잘 개선됩니다. 둘째, 전립선에 열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간열이 심각한 분들은 전립선에도 열이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은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이 안 좋으면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간이 하는 일이 기혈을 순환시키는 일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열이 정체되고 순환이 안 됐을 건데 물리적으로도 전립선 비대가 심각하니 당연히 열이 빠져나갈 통로도 꽉 막힌 셈이죠. 열이 꽉 차 있으면 전립선 주변 압력이 심해져 요도를 더 심하게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간열을 빼는 동시에 표피를 열어 전립선의 압력을 줄여드리니 소변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비대해진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대해진 조직을 줄여드려야 궁극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셋째, 전립선 내 아연 통로가 싹 망가져 있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의 핵심은 바로 아연입니다. 비대해진 조직을 줄여주는 것도 아연이죠. 그런데 아연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 전립선 염이 있는 분들은 아연 통로가 대부분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아연 통로를 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아연 전달 통로인 짚입니다. 이 짚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아연을 공급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유튜브를 통해 전립선 건강의 핵심이 아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질문이 아연을 50g씩 먹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연만 드셨기 때문이죠. 아연과 함께 아연 전달 통로인 짚을 활성화시켜주고 짚 통로를 늘려줘야 하는데 말이죠. 또 전립선의 대사 시스템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에는 짚 통로를 활성화시켜주고 전립선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줄 특별한 아연 전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전 전립선 영상에서 특이 조성 아연이라 표현했지만 정확한 이름은 메디칼 아연입니다. 메디칼 아연은 특허 기술이 들어간 특별한 아연 전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메디칼 아연으로 드셔야 해요. 넷째, 강한 화계 음식이나 아연 결핍을 유발하는 식단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강한 화계 음식은 간열을 심각하게 하고 전립선에도 열이 차게 만들며 아연 전달 통로를 손상시킵니다. 강한 화계 음식은 밀가루, 커피, 홍차, 녹차,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각종 청, 매운 음식, 장어, 생강, 마늘, 계피, 치즈, 우유, 고구마, 술, 꿀, 홍삼, 인삼, 흑삼, 강황 등이고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소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챙겨 드시는 음식들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열증이 위로 넘치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끊으셔야 상열감도, 불면증도, 두통도, 수족냉증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술, 커피, 녹차, 홍차, 위장질환에 자주 처방되는 PPI 같은 제재들은 아연 결핍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줄이시거나 되도록 끊으셔야 합니다. 메디컬 아연을 드시더라도 다시 아연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개선 기간을 여쭤보시는데요. 이건 약사인 제가 댓글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이 얼마나 비대한지, 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방간은 있는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식습관을 얼마나 잘 개선하고 지키는지에 따라 그 기간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서양의학, 동양의학, 기능의학 관점에서 원인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접근해야 개선이 잘 됩니다. 사실 어떤 질환이든 한 가지 관점으로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질환도 메디칼 아연만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지만 메디칼 아연을 드시고도 개선이 잘 안 된다면 반드시 다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뭔가 드시면 안 되는 걸 드시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개선이 잘 안 된다면 동서양 관점을 다양하게 공부하시고 식생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실 약사님과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메디칼 아연 또는 특이 조성 아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